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때 학부모 무슨 독서 관련된 강의를 이 장소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지금 이제 교육감님이신, 당시에는 부교육감이셨죠, 그죠? 이 노옥희 교육감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예? 아, 그때도 교육감이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반갑고요. 울산 교육청하고도 인연이 되어서 제가 뭐 보고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그런 기억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눌 텐데요. 아, 이제 잠깐만요. 여기 포인터가 어디였죠? 아, 예, 예. 예,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이론적인 설명들은 좀 빼고 실제로 보도자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울산시 교육청에 이제 보도자료를 한번 몇 개 샘플로 해서 좀 현장에서 이렇게 첨삭하는 이렇게 이제 이 코칭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실습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습한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기다 딱 띄워놓고 바로 제가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아, 내가 이렇게 이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코를 조금 내놓고 이렇게 강의를 해도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약간 호흡이 좀 딸려서 이렇게 이제 코 내놓고 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저는 뭐 이제 소개한 대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가서 이게 안 되네. 아, 잠깐만. 예, 여기 빠졌군요. 잠깐만요. 예, 네, 됐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여기 앞줄을 조금 이렇게 불을 꺼주시면 훨씬 더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 책을 내고 이제 또 2019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직원들 대상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퀴즈원더 블락에 나와서 또 이 문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도자료를 쓸 때 몇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왜 쓰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왜 쓰는가가 명료해야만이 이 보도자료의 어떤 이제 효과, 어떤 효과를 누리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료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언론계에서 야마라고 합니다. 야마. 아마 야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마는 이제 일본 말이죠, 원래. 근데 이 뭐 후지야마, 예? 이 또 야마도 온다 할 때 야마도 이제 머리 꼭대기를 이제 야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마라는 말은 이제 핵심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 여기에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뜻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가 이렇게 좀 진전 사항이 있으면은 이 보수 언론하고 진보 언론이 좀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야마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테마를 다뤘는데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했을 때 야마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관점과 핵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핵심이란 말로 이제 표준어로 쓰긴 하지만 야마라는 말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마를 잘 잡으면 좋은 보도를 쓸 수 있고, 야마를 못 잡으면 아무리 문장력이 좋아도 그건 별로 이렇게 어필하지 못합니다. 제가 계속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야마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야마를 잡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 계속 드릴 거고요. 뒤에 가서 이제 울산교육청의 보도자료도 결국 야마 찾기거든요. 그러니까 야마 없이 그냥 쓴 글과 거기서 야마를 발견한 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첨삭 전후를 했는데 첨삭을 하는 걸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야마를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마만 갖고 이제 보도자료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 야마를 뒷받침하는 팩트, 통계, 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보도자료는 이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다루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보다도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떤 각도로 다룰 것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FAQ는 이제 우리 frequently asked question, 그러니까 사람들이 빈번하게 질문할 법한 것들, 예상 질문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보도자료에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가 기자들을 이제 응대할 때, 이때 이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도를 쓰는데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일단 보도자료는 6화원칙을 쓰입니다. 그러니까 6화원칙을 잘만 활용해도 핵심이 담기게 돼 있고 구체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도자료 쓸 때는 항상 유의할 점이 뭐냐면, 다 쓰고 난 다음에 6화원칙 가운데 무엇이 빠졌을까, 그걸 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입장에서 뉴스 가치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기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이게 과연 기사화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걸 다시 한번 역지사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독자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느냐가 제일 큰 이제 어떤 뉴스 밸류라고 할 수가 있을까? 뉴스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신문 독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일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청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는지, 바로 이익, 기대 효과, 여기를 부각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그 교육청 보도자를 봤더니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게 막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첨삭을 한 걸 보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위로 올린 이런 케이스들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 트렌드 타이밍. 항상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일테면 트렌드가 뭐다 그러면은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과 이 트렌드가 부합하면 바로 그 트렌드 이름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훨씬 더 뉴스 밸류가 커지죠.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자로 내면은 일면 탑 기사인데 하루만 지나도 뉴스 밸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신속성이 요구되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언론사들이 그냥 뭐 신문사 같은 경우도 신문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또 방송사들이 방송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나 뭐 카드뉴스나 뭐 SNS나 다양하게 활용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뭐 동영상이나 사진, 뭐 도표, 그래프, 이렇게 비주얼한 자료들도 함께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도자료를 쓸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도자료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로 뭐가 있죠? 카피, 제목 있죠. 그죠? 제목이 잘 드러나야 되고, 세로로 키워드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내용, 표현, 주의사항 이렇게 키워드가 드러나듯이 어떻게 세로로 키워드를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사례가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뉴스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뉴스 밸류가 더 커진 거예요. 사례가 없으면 그냥 1단 기사로 그칠 건데 여기에 뭔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2단, 3단은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신문도 독자가 보는 거고, 이 신문은 결국 신문이나 방송은 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메마른 어떤 정책의 결과, 내용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써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교육청의 정책은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로구청에서 이제 그 과일 바구니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 종로구가, 서울시 종로구가 이 취약계층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이렇게. 예. 뭐 창신동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산동네가 있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조선가정이나 이제 그 한부모 가정, 이 아이들이 제일 못 먹는 게 과일입니다. 예. 그냥 과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걔들도 사 먹을 수 있는데, 과일은 누군가가 씻어주고 깎아주고 잘라줘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가 없으면은 먹기 어려운 게 바로 이제 과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과일을 다 이렇게 깎아서 포장을 해가지고 먹기 좋게 그렇게 배달하는 서비스, 아주 좋은 서비스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자를 냈는데, 이 종로구청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그 과일 바구니 지원 사업을 했다, 예산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수혜자가 한부모 가정 몇 명, 몇 가족, 그다음에 조선 가정 몇 가족 이런 식으로 보도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렇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과일 바구니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또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뉴스가 커지는 거지 거기 예산 얼마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걸 취재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몇 개 넣으면은 굉장히 훈훈하고도 아주 밸류가 높은 기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쓰고 몇 군데 언론에 이렇게 이제 비중 있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사례를 항상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사나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가 홍보할 때는 그거와 관련된 무슨 이야기가 없는 걸 찾아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런 홍보의 어떤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위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이 보도자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주라는 글쓰기예요. 근데 이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사실과 의견을 막 이렇게 뒤섞어서 이렇게 쓰게 되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나에게 5,000원도 주지 않을 만큼 아주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 이런 단어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의견이에요? 의견이죠, 그죠? 의견이요. 그런데 여기 앞에는 사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는 나에게 5,000원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이 합쳐진 문장이에요. 근데 이런 문장은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5,000원도 주지 않았지만 어떤 그 사회복지기관에 1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500원, 5,000원도 주지 않았다. 사실이죠? 나는 그 사람을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의견. 이러면 오류가 싹 사라지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보도자료 글쓰기는 사실을 쓰는 난이 있어요. 다 사실 써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 큰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죠. 그걸 쿼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쿼테이션 부분만 의견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쓰는 그런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미사여구. 꾸미는 말을 다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기사의 문체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합니다. 꾸미는 말 없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문장의 기본 성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의 작품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거의 형용사, 부사 이게 안 써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의 문체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이제 젊었을 때 기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드보일드 문체 대표적인 작가 누굴까요? 네, 바로 김은 작가죠. 그죠? 김은 작가는 이제 한국에서 거의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은도 마찬가지로 꾸미는 말을 싹 빼는 이런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는 말을 빼면 뺄수록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문장에 힘이 생기고 무언가 이렇게 좀 기본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힘들이 있습니다. 자, 전문 용어를 피하고 말하듯이 피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들어가면 그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뜻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읽었을 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었을 때 이렇게 읽기도,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기도 좋은 게 이제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단은 서너 줄 정도가 적당한 한 문장에 한 주제만 담자. 항상 이 업무용 글쓰기 세계, 뭐 보도자료, 이메일, 보고서는 한 문장이 두 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 줄, 네 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호흡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읽고 또 읽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읽는 사람은 짜증이 나죠, 그죠? 그러면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 그러니까 두 줄을 넘기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문단은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분절화해 쓰는 것이 바로 업무용 글쓰기 세계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일선 이제 보도자를 보면은 많이 이제 이 범한 오류 중에 하나가 밝혔다 말했다. 약간. 자, 울산시 교육청은 13일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그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기사 흉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자들은 왜 밝혔다, 말했다, 전해졌다, 알려졌다 이런 얘기를 왜 쓸까요? 기자는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내가 어떤 정보를 취재해서 독자한테 전달하는데 이 정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냐, 내가 어느 정도를 개런티할 수 있냐, 이걸 바로 보여주는 게 밝혔다, 말했다예요. 밝혔다는 뭐냐? 밝혀졌다는 팩트가 확실한 거. 알려졌다는 팩트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전후 사정상, 심증상 사실 가능성이 높다. 전해졌다는 내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쓴 걸 내가 옮기는 거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울산시 교육청에서 보도자를 쓰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울산시 교육청은 13일 이런 행사를 했다. 이게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혔다, 말했다 이렇게 어떤 기사를 전달하듯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당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언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전달할 주장을 선택하고 발언자의 실명을 밝혀라. 이제 이따 보겠지만 뒤에 나오는 큰 따옴표는 정말 의견을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별로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적어놔요. 예. 그냥 이게 뭔가 거기에 한마디를 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관계자란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라고 보도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관계자란 말은 뭐냐면 이 언론에서 취재원을 보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취재원이 우리한테 정보를 줬는데 이 취재원의 신분이 드러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할 것가 우려되기 때문에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익명 처리가 바로 관계자예요. 근데 보도자료에 그럴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도자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전문적인 분야라고 한다면 그 전문 분야의 책임자 이름으로 그 쿼테이션 마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전체 방향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그 조직의 대표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쿼테이션 마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가 누굴까요? 신문에 보면은 뭐 방송에 보면 방송 뉴스에 보면 청와대 관계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청와대 관계자는 홍보수석 아니면 대변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누굴까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 아니면 정무수석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렇게 쓸까요? 그렇게 써야만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실명을 다 밝히면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일정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좀 기자들한테 좀 이 야당이나 이런 쪽의 공격을 좀 덜 받으면서 좀 청와대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을 배경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익명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다 실명을 밝혀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도 희망이 뭐 이런 것도 잘 써야 되고요. 자, 소리 내어서 읽는 것만이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최고의 태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읽다 보면 읽을 때 이렇게 입에서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이 문장이 틀리거나 비문이 되면 어색해져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원칙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보도자료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는 이제 이렇게 제목과 리드는 뭐냐면 보도자료의 첫 문단이 리드예요. 첫 문단. 제목과 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바디, 몸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따옴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 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리드, 바디, 쿼트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도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흥미로운 것을 바로 제목과 리드문에다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야마예요. 예. 야마를 그렇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본문이죠. 본문에 해당되는 바디는 이 야마와 내용이 가까운 순서를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마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것 중에서 가까운 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걸 뒤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쿼트. 관계자 혹은 전문가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 의미, 계획. 그러니까 전부 의견에 대한 것들이 바로 쿼트에 와야 돼요. 관계자란 말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독자의 독서 습관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 기사 볼 때 뭐 보고 기사 선택하죠? 뭐 보고 기사 선택해요? 제목 헤드라인 보고 선택하잖아요. 거기 끌려야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 읽었어요. 30초쯤 지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갈등이 생기죠? 이거 끝까지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갈등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걸 끝까지 읽게 되고 어떤 걸 읽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기사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좌우하는 게 뭘까요? 바로 야마예요, 야마. 네. 야마가 있어야 사람들 끝까지 읽게 돼요. 근데 이 야마가 뭐냐면 대체로는 중요한 것. 이거 되게 중요해. 나한테 필요해. 이런 약간 실용적인 의미의 야마가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또 야, 이거 되게 호기심이 가. 이렇게 비실용적인. 이렇게 이 바로 중요하거나 흥미롭거나 여기에 딱 부합해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신문기사를 읽냐면 30초 안에 야마를 느껴야만이 3분간 집중할 수 있고 3분간 집중해야 30분 동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30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도자료에서 30초 안에 독자한테 바로 야마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도자료의 독자가 누구예요? 바로 신문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신문기자, 방송기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딱 제목에서 끌리고 그 다음에 리드문에서 야마를 발견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제 끝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다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네. 딱 봤을 때 제목과 리듬만 보면은 이제 이 전문 용어로 손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맛이 가지 않으면 그냥 패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관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제목과 리듬문에서 바로 손맛이 가는 기사를 만들 것인가, 그런 보도자료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이제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쓰는 것이 아니라 편집하는 것. 야마를 잡아서 제목과 리드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배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테이블 위에 보자기가 테이블보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테이블보를 씌워놓으면 평평하죠, 그죠? 이렇게 평평한 거는 보도자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록입니다, 기록. 어떤 내용을 빠짐없이 균등하게 전하는 것은 바로 기록이에요. 근데 보도자료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야마를 발견해서 딱 집어서 쭉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마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보자기가 이 테이블보가 딸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꼭지점 글쓰기라는 게 바로 보도자료 글쓰기입니다. 자, 여기 프루덴셜 생명 한번 보도자료 볼게요. 제3세계 빈곤아동을 위해 연필 주머니 보낸다. 프루덴셜 생명 자원봉사를 맞아 통제. 여기 제목이 이제 보통 제목. 여기 제목을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부제목을 서브타이틀. 보통 부제목이 뭐 2개, 3개, 4개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볼게요. 프루덴셜 생명 임직원과 그리고 가족 55명이 한국 프루덴셜 자원봉사의 날인 코리아 볼런티어 데이를 맞아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프루덴셜 타워에서 제3세계 빈곤아동을 위한 연필 주머니 만들기에 동참했다. 여기 리드문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이 리드문에서 뭐가 느껴져요? 이 리드문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육하원칙이죠, 육하원칙. 육하원칙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 3, 4가 뭐냐면 바디,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부연 설명해 주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5번 볼까요? 프루덴셜 생명 계약 서비스 안성훈 가장은 하고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로 이런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가 이 글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제목에서부터 여러분들 피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목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가 절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제목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자, 제목은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거라고 저기 쓰고 본문은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는 거를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독자한테 빠르게 읽히고 과연 이 기사는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거냐,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99%가 제목대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프레임 효과, 초도 효과라고 합니다. 먼저 어떤 정보가 세팅이 되면은 그 정보에 따라서 나머지 내용들을 다 이렇게 거기다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은 단단익선.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15자 내외. 아무리 길어도 20자를 넘지 말아야 돼요. 20자를 넘어가 버리면 제목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고 했죠. 자,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주제목은 카피. 자, 카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광고 카피인데, 비유적 표현, 말의 라임과 리듬을 살려서 독자의 이목을 사로잡는 게 바로 카피예요, 카피. 그러니까 제목에서 독자를 확 끌어당겨야 되죠. 부제목은 뭐냐면 핵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끌어당기고 부제목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게 바로 제목의 전략입니다. 자, 한번 예문을 볼까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신문 기사인데요. 당뇨 앓는 김 과장님 속발치 송년회 피하세요. 내 몸에 맞는 식면을 선택해야.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여기에는 당뇨 앓는 김 과장이 등장하지 않아요. 신문 기사에는요. 무슨 내용이냐? 성인병 앓는 직장인 여러분 고영양식 송년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이 당뇨 앓는 김 과장의 개별적 이야기를 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대유법이야. 대유법. 여러분들 저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군가에 보면은 팔도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얼싸 좋다, 김일병, 뭐 신난 어깨죠 이런 게 있죠, 그죠? 김일병은 실제의 김일병이 아니라 모든 병사를 구체적으로 맞는 거예요. 직장맘 김대리 이거 뭐야? 전부 다 이게 다 대유법이에요. 실제로 김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 이 기혼 여성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인물인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끌었죠? 그 다음에 내용이 많은 핵심을 선택해. 이거 뭐야? 핵심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또 볼까요? 돌 감으면 속이 탄다. 홍명보 네 번째 경기 패배 상태 또 0대0. 축구에서 골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골 감음이라고 했죠. 은유법이죠. 그죠? 우주엔 밝았지만 여자 마음에 얻었던 천재. 스티븐 호키스라는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 스티븐 호키스 잘 아시죠? 예, 영국의 그 루게릭병에 걸린 천체 물리학자죠.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떴죠. 이 사람의 인생을 우주엔 밝았지만 사랑엔 어두웠다. 이렇게 이 여자 마음에 어두웠다. 이게 이제 대꾸법을 썼죠. 옥상정원 900개 서울 허파 넓어진다. 서울시 60만 평방미터 공중녹지 확보기로. 서울시의 공중녹지를 서울 허파라고 은유법을 썼죠. 그죠? 대우조선 사태는 고양이 생산마켓에 벌어진 일, 대우조선 해양부시가 상황을 낙하산인사. 이거는 뭐예요? 속담이죠, 속담. 그죠? 풍유법. 이렇게 이제 제목은 전부 비유법이나 말의 라임과 리듬을 살려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로 제목의 전략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자, 여기 보면 이제 강남구 있습니다. 강남구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보도자를 활용해서 자, 카피형 주제목 하나, 핵심 요약형 부제목 하나를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제가 10분 정도를 제가 이제 이 무작위로 이렇게 딱 촬영을 해서 이제 딱 띄워놓고 바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거 보겠습니다. 자, 돼 있죠? 잘 보이시죠? 자, 회사 문이 닫혀도 민원실 문은 열려 있다. 매일 저녁 8시까지 민원실 운영. 어떻습니까? 좋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요것만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뭘까?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매일 저녁 8시까지 여기서 여권, 인감 등을 떼어준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민원실은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민원실 얘기를 중복했을 필요 없이 요 밑에는 매일 저녁 8시까지 여권, 인감 등 발급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갖고 부제목에서 의문을 풀겠죠. 그죠? 그렇죠? 네, 잘 썼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각종 서류 퇴근하고 발급하세요. 강남구 야간 민원실 운영. 자, 잘 쓰셨는데 이거는 어떤 관점일까요? 이건 공무원 관점이죠. 그죠? 네. 네. 공무원 관점이에요. 네. 민원인은 뭐겠어요? 민원인은
이제 퇴근하고 뭐 여권 만들러 오세요. 이제 퇴근하고 뭐 혼인신고하세요. 이거겠죠, 그렇죠? 예. 각종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점을 가질 때 공무원의 관점이 아니라 민원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카피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죠. 자, 또 보겠습니다. 더 이상 점심시간에 민원서를 때려 줄 서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좋죠, 그죠? 좋은데 이제 조금 말의 맛을 조금 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 서류 때려 하면은 이건 너무 좀 이제 말 자체가 이것도 좀 공무원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를테면은 뭐 이제 점심시간에 여권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감각은 되게 좋은 거예요. 자, 강남구 야간민원실 불야성 일하는 금요일에 저녁시간 민원 창구. 근데 불야성이란 말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되게 신선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썼죠, 그죠?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클리셰합니다. 클리셰. 이 방송 용어 중에서 쿠세란 말이죠, 쿠세.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쿠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훨씬 여기 밑에 여권 만들기에 조퇴되지 마세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카피예요, 아까. 네. 잘 썼습니다. 자, 퇴근 후 민원 서비스 이용 가능. 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카피 안 나오죠, 그죠? 이제 퇴근하고 여권 만들러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카피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퇴근해도 민원 신청 가능. 비슷하죠? 네, 여기도 조금 그런 말의 맛을 더 살릴 필요가 있어요. 김대리가 밤마다 강남구에 가는 이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금방 배웠어요. 금방 배워서 바로 적용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후킹이라고, 후킹.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하고 그것에 어떤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영아 사랑이라는 광고 기억하세요? 네. 계속 벽을 따라서 선영아 사랑이만 나갔죠, 그죠? 그래서 온 국민이 그러니까 무슨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얘기도 안 하고 선영아 사랑이만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 나가니까 온 국민이 도대체 저게 도대체 무슨 광고냐? 완전 온 국민이 다 이제 그 광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광고를 찾아본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관심이 최고조로 되었을 때 그게 이제 마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마이 클럽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광고라는 게 밝혀졌죠. 이게 바로 후킹이에요. 네. 후킹 잘한 겁니다. 그리고 김대리 이것도 좋고요. 자, 보겠습니다. 퇴근 후에 여권 찾으러 가요. 좋죠. 네. 강남구 평일 저녁 오후 8시까지 야간민원요. 좋아요. 다들 지금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직장인 맞벌이부 야간민원실 이용 가능 강남구 야간민원실 주민에게 좋은 반응. 이거는 둘 다 카피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제목을 쓰시는 분은 대체로 인생을 아주 올곧게 사신 분이에요. 네. 이 카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좀 엉뚱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정직하십니다. 어둠을 밝힌 서비스 이것이 강남 스타일. 네. 괜찮죠, 그죠?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좀 재밌긴 한데 또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일종의 이 패러디도 되게 제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유행어, 뭐 인기 가요, 무슨 뭐 저기 영화 제목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그 제목으로서 괜찮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밤에도 일하는가? 궁예 버전이라는데요? 강남구 야간민원실 열어 여권 발급. 밤일한 퇴근해서 여권 발급 받아요. 이 밑에 거는 좋은데 누가 밤에도 일하는가? 네. 자, 이게 이제 이분은 이제 궁예 버전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약간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제가 쓴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하고 여권 만들러 오세요. 또 여권 때문에 휴가 내지 마세요.
강남구 민원도 강남스타일, 워킹맘 그대로 퇴근하고 붙잡아.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그 대신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으면은 부제목에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강남구 직장인 위에 저녁 8시까지 여권 인감 등 발급. 네. 근데 이제 퇴근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떼서 이러면 안 되죠. 등초본 인터넷에 다 뜰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주민감동, 한바구음, 뭐 수호천사, 빌야성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클리셰. 네. 또 하나는 보세요. 강남구 주민을 위한 감동 행정 서비스 제공. 이거는 이제 강남구가 스스로 자기를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도자료는 다 자화자찬이에요. 그런데 자화자찬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화자찬이지만 자화자찬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갈까요? 10분 쉴까요? 아니면 쭉 갈까요?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자, 3시에 또, 3시에 그 다음까지 가볼게요. 예. 저는 이제 이게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인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홍보할 내용이 보세요.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확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보면은 시간제 근로자, 2번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3번에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홍보할 게 하나가 아니라 3개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임팩트 있는 하나를 제목과 리듬에 넣는 겁니다. 네. 이 3가지를 다 우겨 넣으려고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결국은 1, 2, 3 가운데서 가장 임팩트 있는 걸 갖고 제목을 잡아야겠죠. 여러분들 1, 2, 3 중에서 뭐가 제일 임팩트 있어요? 바로 3번이죠. 이게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 육체의 질병인데 지금 정신의 질병에 대해서 산재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질병에도 산재 인정 이런 식으로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뾰족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목과 리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면 독자가 그 내용을 보고 바로 이제 뒤에 이어서 다른 내용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여러 개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인식하는 걸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우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제목을 잘 다는 거는 제목을 잘 다는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글 전체의 어떤 각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뭉툭한 것이 아니라 뾰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잘 달기 위해서는 신문 읽는 습관만 좀 바꿔도 충분히 이렇게 잘 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목 보고 기사 보죠? 그리고 제목 까먹죠? 근데 제목 보고 기사 본 다음에 제목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글에 이렇게 제목을 다는구나. 이런 감각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제목에만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습관들이에요. 글쓰기 능력을 우리가 신장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제목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듬입니다. 리듬은 첫 번째 문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리듬은 이제 주로 야마가 오거나 또 주제를 응축하기도 하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오기도 합니다. 결국 리드가 좋아야 이제 끝까지 읽히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흥사단의 보도자료인데, 여기 보면 대충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독립운동가들이 우리한테 광복을 선물해줬지만 가족들한테 가난이나 멍에 물려졌죠. 그리고 독립운동가 보면은 직업이 없는 사람 60%, 봉급생활자 10% 조금 웃돌아요. 유족 가운데 중병을 앓는 사람이 2집에 한 집꼴이고, 그 다음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성인관대 서중섭 명예교수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친일파우선은 선대부와 영예를 고스란히 받았고, 독립유공자선은 선대의 가난과 피해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자, 보면 1, 2, 3, 4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앞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가 와야 되냐면 바로 5번, 6번이 와야 돼요. 자, 보면은 흥사단이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선 고등학생 40명한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국내 독립유적지를 탐방할 활동을 해왔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위로 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 혹시 마이크 하나 더 있나요? 네. 마이크 하나 더 있으면 우리 앞에 분한테 한번 좀 전해 주시겠어요? 자, 앞에 아무 분이나 여기 4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앞에, 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네. 당첨되셨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아, 찍어서 하시려고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거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예, 1번부터 4번까지만 읽어주세요. 예. 7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 시간 강사가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양 과목의 51%, 전공 과목의 36%를 전임 교원이 아닌 비정규 시간 강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교육의 책임성이 실종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회통합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 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고용 안전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 시간 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개선 방안은 지난 6월 8일 대학 시간 강사 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개 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법적 지위 부여는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 강사 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시간 강사들의 수건이었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이 리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번 리듬이 적절한가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시간 강사 어렵게 하는 거 다 알죠. 그죠? 이거 뉴스 가치가 없어요. 뉴스 가치가 없고, 그냥 너무나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체 보도자료의 배경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배경. 자, 여러분들 2, 3, 4 가운데 뭐가 리듬으로 와야 될까요? 바로 2번이죠. 2번. 그죠? 2번이 바로 리듬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통합위원회가 열악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부여, 고용안전 쌓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내용하는 대학 시간강사 제도가 개선방안을 마련. 이게 바로 리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1번을 썼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체적인 글쓰기 습관이 중요한 것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쓰고 있지 못해요. 항상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중요한 내용을 꺼내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뜸을 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글을 저 사람이 끝까지 읽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죠? 말은 하면은 그 사람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글은 혼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의 글을 다 끝까지 읽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항상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이제 리듬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4번 있어요. 자, 보면 3번은 이제 이 방안이 앞으로 어떤 경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보여준 거고, 4번을 보면은 법적 지위부여, 고용안전 확보, 처우 개선. 이렇게 이제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죠? 3번, 4번 중에서 뭐가 먼저 와야 돼요? 4번이 먼저 와야 되죠.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4, 5, 6번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연 설명하는데 오고, 그 다음에 3번과 7번은 뭐냐면 전부 이거는 경과가 앞으로의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7번이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리드문이 되면은 리드문을 부연 설명하는 4, 5, 6이 오고, 그 다음에 3번, 7번 오고 1번은 제일 뒤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꼭지점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키워드가 드러나죠. 그죠? 이렇게 키워드를 세로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들도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우리가 글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또 그 옆에 선생님이 이건 다 읽으세요. 다. 5번까지 다 읽어주세요. 한번.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네. 다시 마스크 쓰겠습니다. 네. 피해 재정부는 8월 17일 방문규 제2차란 주제로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였어.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서울시 등 주요 민간사업 주무 단청을 KDI 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 참석,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인자 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 전철 및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방안과 기존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이 논의되었어. 신안산선 복철 전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전체 구간 중 안산 여의도 구간을 위험 분담형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사업 시행자 지정 등 후속 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1년에 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전망이.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종전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난달 손익 공유형 방식을 활용한 민간 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투 심상청 및 제3자 제안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며 도시 이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면 소음, 대기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배소와 도심 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보면 1번의 리듬은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담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으로는 이 중요한 걸 담았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껍데기 리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형식적으로는 리듬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1, 2, 3, 4, 5가 돼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3번이 중요하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뉴스예요. 여기서 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뉴스죠. 그죠? 바로 이건 뭐냐면 독자한테 편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3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1로 올리는 거야. 아까. 이렇게 신안산 개통으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이 이렇게 단축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요거는 바로 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야마를 뽑아서 위로 올리고 뭔가 좀 형식적인 것들은 그 다음에 놓는 이런 바로 또 전략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제가 요거 읽어볼게요. 경기도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공식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문규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이찬열, 박강원, 김지표, 김영진, 김명희 국회의원, 윤하섭 경기도의장, 원미정 도의원, 보건복지위원 등 200여 참석해 잘 빛냈다. 리듬은 4줄 중에서 3줄이 사람 이름이죠.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의전형 보도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네. 뉴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기 높으신 분들 모시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죠? 저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제가 또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여기 있는 보도자료를, 리듬을 새로 써보는 겁니다. 리듬을 2문장 내지 3문장으로 여기 나와 있는 2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자, 리듬을 새롭게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은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또 쓰시면은 좀 전과 같이 제가 또 촬영을 해서 또 피드백을 드릴게요. 예. 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앞에 봐주십시오. 자, 경기도는 13일 아주대학교 병원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를 개소했다. 이거는 이제 육하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은 꼭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재난안전본부와 상시협조체계를 구축, 헬기 이송체계를 갖추어 중증 외상 환자 발생의 신속한 이송과 처치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이 권역외상센터가 뭘 하는지를 쓰는 게 좋긴 한데, 그러나 리드문에 올 만큼 사실 이게 뉴스 밸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도 돼요. 사람들한테 뭔가 더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 건전외상센터의 상시업체계 구축 헬기 이송체계를 갖추어 중증 해상 환자 발생의 신속한 이송과 처치가 가능하게 한다. 일단 여기는 보면은 이제 날짜가 빠졌죠, 그죠? 날짜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는 보도자료 리드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드문은 지금 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제 영어로 치면 currently한 이런 문장을 써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주로 해설 기사의 리드문이에요. 뭐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리드문으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문장 같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로, 잠깐만요. 네. 자,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사고로 인한 중증해상자에게 24시간 365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남부 건강센터가 13일 오전 공식 개소했다. 예, 이런 것들도 괜찮은 리드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내용을 넣고, 다만 여기 보면 이제 언제 어디서가 빠져있죠, 그죠? 어디서가 빠져있죠, 그죠? 예, 아주대학교 병원이 여기 빠졌어요. 건강외상센터는 도재난안전부와 협력한 헬기 이송체계를 갖춰 중증해상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처치가 가능하며 이육종 교수 등 우수 의료진 300명의 중증해상 환자를 치료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잘 쓰셨는데 여기 두 번째 문장 가운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육종 교수예요. 이육종 교수. 그러니까 이 중증해상 환자에게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육종 교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렇게 쓰면 이육종 교수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앞에 여기 있잖아요. 번역외상센터 처지가 가능하면 요 문장은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빼버리고 석혜균 선장 주치로 유명한 이육종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렇게 가면 뉴스밸류가 확 높아진 겁니다. 자, 잘하셨는데 거기 조금 더 아쉬움이 있고요. 경기도 13일 오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경기남부 건강외상 공식 개소를 개최했다. 경기남부 건강외상 건립으로 중증 외상 환자에게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최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상. 여기도 보면 너무 평범하죠, 그죠? 평범해 약간. 이러면 이제 확 당기는 맛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경기도는 중증 외상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처치를 위해 경기남부 건강외상센터를 정부 적극적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다. 그리고 13일 오전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다가 뉴스 밸류가 될 수 없죠. 이거 독자들이 관심 있을 수 없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 별로 관심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뭐 필요하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경기도 13일 오전 10시 40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경기남부 건강외상 공식 개소를 개최했다. 건강외상센터는 도재난안전부 상시업 조제. 여기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무난한 보도자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무난하게. 그러니까 딱 뭔가 특징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도 보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좋고요. 센터 건립을 위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0억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기도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지 독자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 그다음에 13일 오전 40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경기남부 건강외상센터 개소로 중증해상 환자 발생 시 이송과 처치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되었다. 이런 것도 골든타임 확보되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바로 이 석혜균 선장의 주치로 알려진 이육종교가 참여한다는 거. 또 하나가 뭐냐? 중증해상 환자 사망률이 이렇게 10% 낮춘다는 거. 이게 바로 기대 효과예요. 기대 효과와 독자한테 어떤 그러니까 이익을 주는가. 바로 이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보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는 지금 리드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까. 그래서 무엇이 리드문으로 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표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랑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시고 여기 이건 왜 잘못된 리드문인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아까. 그리고 무엇이
리듬으로 와야 되는지 한번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네. 쭉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새로운 리듬을. 자, 여러분들 찾아보셨나요? 자, 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1번, 2번은 뭘까요? 1번, 2번은 과거에 이뤄진 일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작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애들은 리듬을 외우면 안 돼요. 아까.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바로 6번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행령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정보망,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제, 중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밀어 넣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환경정보망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국토 환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환경정보망이 구축된다. 이렇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제가 강화되고 중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가 이면 확대된다. 그러니까 1+α 형식으로 가는 거죠.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력을 더 갖게 의견을 수렴하는 금년 6월 30일 공포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보세요. 여기 환경정보망 이야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제 이야기, 중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 다음 요거는 한편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 야마를 발견해서 야마를 중심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대한 겁니다. 본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드와 내용적으로, 야마와 내용적으로 근접성이 높은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서 이렇게 덩어리를 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를 다 바꿨어요. 뒤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운 걸 활용해서 리드, 바디, 쿼트. 자, 이거 올바른 순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드문이 몇 번인가요? 4번이죠. 그죠? 네, 4번이 리드문이죠. 그 다음에 몇 번이 와야 돼요? 그렇죠. 1번이 오고. 그 다음에 3번, 5번, 마지막에 2번을 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4번이 공유차량 5,000대 돌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걸 부연 설명한 게 바로 1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은 이벤트죠. 이벤트. 그죠? 그 다음에 2번 쿼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 1, 3, 5,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강남 스타일. 자, 여기도 마찬가지 1번부터 7번까지 또 순서를 뒤섞어 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순서를 한번 다시 또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볼까요? 자, 몇 번이 리듬일까요? 4번이죠, 4번. 그죠? 네, 4번입니다. 자, 4번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1번이 와야 되나요? 일단 4번 다음에 5번이 와야겠죠. 그죠? 5번 또 2번, 그 다음에 또 7번. 그렇죠. 요거 보면 5번, 2번, 5번, 7번은 뭐냐면 전부 이 트롤리 버스에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부연 설명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면 또 6번하고 1번은 뭐예요? 작년에 트롤리 버스를 도입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쿼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리듬으로 오고 2, 5, 7, 6, 1,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보도자료는 그야말로 공식처럼 모든 것들이 딱 리듬을 잘 잡으면 그거에 따라서 내용을 잘 배열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갖고 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도자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쓰신 보도자료 갖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교육청 현업종사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아, 잠깐만, 이게. 자, 보면 시교육청 현업종사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와 교육현장 안전과 스토핑다. 잠깐, 이거 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또 마찬가지 현업종사자가 돼 있죠. 그런데 이 현업종사자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이제 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말이랄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면은 이 현업종사자가 이제 여기 보면 청소, 시설 관리, 경비, 통합, 보조 이걸 한 사람인 게 이제 이쯤 와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보면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저기 취재원 보호를 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또 밝혔다. 그렇죠? 예. 그냥 일반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밝혔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 딱 울산시 교육청은 누구한테 하는지 명료하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 아무튼 이 수정을 하신 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고 다만 이제 이분도 이건 안 고쳤어요. 아까.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게요. 울산교육청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입시 설명의 지체 이거 쓰신 분이 여기 계신 모양이네요. 자, 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자 울산시 교육청 14일 오전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및 진로교사에서 특성하고 마이스터 입시 설명을 개최한다. 여기는 별로 뉴스가 없어요. 아까 네, 뉴스가 없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수정한 걸 볼까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학교 진학 때 제공되는 취업 연계 장학금도 다양했대. 아마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내용이 여기다 안 집어넣었던 모양이랄까.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이 수정을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제일 관심이에요. 이 보도자료 보면 사람들이 뭐가 관심 있겠어요, 아까. 그냥 특수하고 마이스터고 입시 설명하는 게 뭐가 뉴스거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 특성하고 마이스터를 입학하면 취업 연계 장학을 받을 수 있다. 요 내용이 사실 제목에도 가야 돼요. 제목에도 부각이 돼야만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건 사실 크게 어떤 보도될 가치가 별로 없는 거랄까. 그냥 늘 하던 거잖아요, 그죠? 늘 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세 번째로 갈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솔깃한 게 많잖아요. 그죠? 취업연계 장학금 주죠. 장려금 주죠. 자격증 취득 지원, 호주 등 글로벌 현장 학습 해주죠. 선취업 후진학하죠. 이런 혜택을 여기 제목하고 리듬에다 넣어야만이 홍보가 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청렴대책 등 본격 가동. 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비실명 대신고지 안실명에서 세부가 이제 담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이 청렴대책에서 핵심 내용인데 이게 어디 가야 나오냐면은 여기 저기 여기 뒤에 가야 나와요. 뒤에 가야. 이렇게 부제목을 써놓고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는 전혀 뉴스 가치가 없어요. 예. 예, 3대 전략 추진 골자란다. 이런 거가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 내부에서만 중요하지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정말 청렴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전망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아예 제목으로 넣고 이렇게 이제 전방 배치를 확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드에도 전국 최상위 청렴도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해서 한다.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2020년 청렴 대책 가운데서 이거를 제일 앞으로 확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참여와 소통으로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네.
참여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 비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부에서만 중요하지 홍보 가치가 아무것도 없죠. 취준전력 세계와 세부가지 지식,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바로 이런 내용을, 여기 결국 비실명 대리신고제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특징이잖아요. 특징. 이 대책의 특징을 부각하는 이런 걸 해줘야 되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교육 지원자 학교운동부 경험의 지도점검. 여기 이제 전국 소년체육 해서 했는데 여기도 보도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예. 이걸로 봐서는 그냥 사진 기사 하나 치르면 끝이에요, 아까. 예. 그렇죠? 이 교육감님이 딱 사진 하나 찍으면 끝날 뉴스입니다. 예.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분은 이제 이것도 뭐 어떻게, 이건 워낙 이거 자체가 야마가 없기 때문에 이 수정된 것도 야마가 없어요, 아까. 네.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요, 사실 뉴스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교육감님이 여기 지금 이제 이 학교운동부 격려를 할 때 뉴스가 될 만한 거를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 홍보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행사 프로그램에서 뭐를 집어넣어야 홍보거리가 있는지를 바로 전제로 해서 행사 기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냥 뭐 가서 격려한 거 외에 없잖아요. 네. 무슨 뭐 격려 편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좀 이색적인 물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항상 행사 기획은 홍보하고 긴밀하게 연관돼야 돼요. 네. 자, 그렇고. 자, 울산교육 전학교 일반교실 무선망 개통해서 돼 있고, 자, 개통했다. 그다음에 이제 무선망 우주 사업 이렇게 예산 편성했고 돼 있죠. 네.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딱 여기는 이렇게 미래교육 허성관 가장 하고 이렇게 커트를 잘 잡았어요. 근데 보면은 보세요. 여기 무선망을 개통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급자 관점이고, 무선망 개통해서 학생들이 뭐가 달라지지 안 보이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보면 앞에 딱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 기기 활용, 미래형 한정되고 돼 있어요. 그래서 리듬이 달라졌어요. 울산교육청이 전체 초중고교 일반교실에 기각급 무선망을 개통했다. 학교 무선망 환경 구축으로 스마트 기기가 다양한 콘텐츠 촬영하는 이런 게 가능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기대 효과. 항상 여러분들이 보도를 했을 때는 기대 효과를 부각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정책으로 어떤 이익을 보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자, 네. 네, 여기도 보면 미래교육과 허성관 과장님은 자주 등장하시네요, 아까. 네. 이분은 꼭 실명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 지금 쓰여진 거 보니까 너무 무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난하면 안 돼요. 보면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터도 전쟁터. 수없이 많은 뉴스가 한 줄 실리려고 언론에 실리고자 경쟁을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뉴스가 너무 선정적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뉴스의 본질은 선정이에요. 지나치게 선정적인 문제인 것이지 선정성이 있어야만이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부각시켜야 기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독자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제 강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